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그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플라인 오브젝트하고 스플라인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라인 오브젝트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한글로 바꿨는데요. 스플라인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생성하기에 스플라인 요 항목에는 똑같이 있습니다. 이제 R13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이콘이 이 노란색 부분으로, 노란색이 아니고 오렌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프리핸드나 베지어, 디스플라인, 아키마, 큐빅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에디터블 할 수 있는 상태로 스플라인을 생성하는 거고,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호, 원형, 스프링 이런 것들은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로서 그 구나 스피어 같이 만들 때처럼 똑같이 파라메타를 바꿔서 오브젝트를 변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플라인들은 생성은 일단 프리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핸드로 일단 그리면 스플라인을 닫고요. 스플라인 닫기라고 하는 건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닫고서 이걸 렌더링 한다고 해서 화면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각종 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각종 너브스를 이용해서 회전 넙스나 돌출 넙스, 스텝 넙스를 이용해서 어떤 그 형태를, 이 스플라인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형태대로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플라인 오브젝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핸드, 베지어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리핸드는 화면을 하키 F1, F2 해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바꿔서 한번 그려서, 이 프리핸드는 말 그대로 이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시작 포인트에서 마우스를 띄는 순간 새로운 오브젝트 매니저의 스플라인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플라인 프리핸드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지어 방식은 스플라인을 이제 패스처럼 따라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축에 까만 포인트가 보이시죠? 일단은 그리는 거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패스에 따라서 그리는 거를 마무리 짓으면은 이제 스플라인이 생기면서 점이 생기면서 이걸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축의 축점에 포인트 옆에 붙어 있는 서브 포인트는 힘을 가지게 하는 그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탄젠트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모드로 바꾸면 이 스플라인을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컨트롤할 수는 있죠. 이제 근데 그건 그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에 관련된 항목하고 이 모양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이 모양을 바꾸려면 포인트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포인트 모드로요. 엣지나 폴리곤도 안 되고요. 포인트 모드로 바꾸면 이 스플라인에 이 포인트가 생기면서 그 해당하는 포인트를 이제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은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 아까 서브 툴이 없죠. 이것처럼. 근데 이 서브 툴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그 베지어 그 눌려서 그 상단에 있는 휨 정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쪽 그 베지어가 그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다른 키, 그러니까 시프트 키를 누르면 한쪽 베지어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베지어.
이게 Shift 키 누르면 한쪽만 움직이죠. 한쪽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여러 가지 그 옵션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하드 보관이니 소프트 보관 가지고 그 라인을 하드 보관하고 하드 보관하면 베지어가 없죠. 그 소프트 보관하면 터젠트 나타나고요. 점을 선택해서 점에서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이런 그 쇼커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 외부에 그 딴 쪽에서 사용하면 이제 그 해당하는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을 여러 가지는 그 각각의 설명을 보시면 알겠죠. 하드 보관, 소프트 보관. 소프트는 이런 소프트 보관을 만들면 스플라인의 그 스플라인의 각을 조정해서 그 휘어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시프트 키는 한쪽만 움직이는 거고요. 무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무브 하면 되고요. 네, 이게 배지어입니다. 타입은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요 상단에 뭐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스플라인 타입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선으로 뽑아내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직선이요. 직선이 됐을 때는 이렇게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똑같은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해도 똑같은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갖고 있다 해도 이 타입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매니저 가보면 구조 매니저 가면은 이 포인트는 6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요 해당하는 XY G축에 포인트의 그 코디네이터 값을 갖고 있으면서 이 모양을 형성시키는데 타입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됐죠. 이게 직선 타입이고요. 큐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나 큐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키마라고 되어 있고요. 아키마 되어 있고요. 이건 그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는 그 하나 그려 나갈 때 어떻게 그려 나가는 거에 따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스플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비스플라인. 비스플라인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이 그 스플라인의 정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디포머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플라인이 어떤 형식으로 그려지게 되느냐. 포인트가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포인트로 옮기면 따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려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스플라인의 타입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서 그 포인트로 바로 변환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이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게 스플라인 프리미티브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밑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와 같이 이 구도 변형하려면 오브젝트 속성에 있는 사이즈나 세그먼트, 강면 분리, 필렛 이런 걸로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양을 크기를요. 크기나 어떤 뭐 모양이요. 다시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가고요. 화면으로 가고 3D 뷰 화면으로 가고
이 스플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형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 스플라인 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화면에. 그 축은 평면은 X, Y를 보면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데 그걸 변경하고 싶으면 GY로 바꾸면 GY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XG 쪽으로 하면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변경으로 보이고요. XY로 바뀌고, 반경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타원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타원형이 되면은 반경과 Y 반경이 있기 때문에 타원을 만들 수 있죠. Y 반경을 조정을 해서요. 그 다음에 링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라인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튜브처럼, 도넛처럼 이게 내측 방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하는 스플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에디터블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왜 만드냐 하면은, 일단 큐브에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요. 그 원형 오브젝트를, 이 원형이라서 이 원형이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일단 그 원형 오브젝트를 큐브 지워버리고요. 원형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너브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돌출 넙스라 해가지고 익스트루드 넙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요 넙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스플라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넙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돌출 넙스에서 만들었던 그 원형 그 스플라인을 요 돌출 넙스부터 하위단에다 떨어뜨리면, 이제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바뀌면은 외부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순서만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방향키가 아래로 되면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자식 그 이 되는 거죠. 이 돌출러스의 자식이 되면 이제 돌출러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러니까 체크 표시가 뜨는 거는 이제 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돌출러스기는 끄면 이렇게 되는 거고, 원형 그 스플라인 또 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럽스에서 이제 이제 오브젝트가 생성됐죠. 이 상태에서 생성된 거는 렌더링 할 때 나옵니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가벼울 받으면 즉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원형 롭스는 이제 원시 그 스플라인으로서 이런 파라메터 값을 바꾸면 되지만, 이제 에디터블을 만약에 바꾸는데 이 원형을 찍고서 에디터블을 바꾸면 스플라인으로 바뀌죠. 이제 스플라인 바꾸면 점이 생기면서 이 3D 오브젝트하고 마찬가지로 포인트 모드로 바꿨을 때 이 점을 이용해서 이제 에디터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찍어서 바꾸면 이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더. 이 찍고 이 축 때문에 얘를 못 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끌지만 그럼 이 축도 안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터 메뉴에 이제 축 가이드라인, 이 축 가이드라인은 이제 끌 때 생기는 게 축 가이드라인이고요. 이제 축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게 화면상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뷰포트 창에서 이 뷰포트 명령을 바꾸는 그 창에서 어떤 건 보이게 하고 어떤 게 안 보이게 하려면 전부 보면은 전부가 보이는 거죠. 그 없음 하면은 전부가 없기 때문에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서 어떤 걸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이 다 설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HN 메시라는 그 디폴트로 이제 돼 있는 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아까처럼 가리고 싶으면 축을 끄면 이제 축이 안 보인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가 아까 없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를 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다중 선택하시면은 다시 축 없애버리고 Shift 키 누르면 다중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다중 선택되는 거고 이렇게 바꾸고 오른쪽 눌러놓으면은 이쪽에 탄젠트 값에 먹은 게 저쪽으로도 반대쪽에도 먹고 싶으면 탄젠트 길이 일치라고 하면은 되고요. 방향 일치, 길이 일치 뭐 같이 해주면 되나요? 근데 이게 왜 축이 아까 움직이는 게 잘못됐나?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언더 해보면 알겠죠. 축이 로테이션이 됐나? 그거 움직일 때 X, Y, Z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나 봅니다. X, Y, Z 그 탄젠트가 다시 축을 보고요. 이거는 그 크게 영향이 없는 건데 포인트가 여기 두 개나 물렸네요. 아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 그랬던가 봅니다. 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입술을 만들려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원형 스플라인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스플라인에서 그냥 에디터블에서 스플라인을 바뀌어서 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돌출럽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자, 여기까지 배우고 책에 있던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종 럽스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돌출 러브스는 지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퍼 러브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세그먼트를 좀 높이겠습니다. 5개. 항상 그 시네마 4D는 입력 필드에서 수식이 다 먹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곱하기 해도 되고, 뭐 4층 연산과 그런 건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일단 세그먼트를 5개 만들어서 하이퍼업스를 생성시키겠습니다. 이 하이퍼업스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밑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그먼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원형으로 바뀌진 않는데 일단 3개로 줄여보겠습니다. 한 개로 만들어. 한 개를 만들니 원이 되죠, 세그먼트가. 그 하이퍼업스가 있는데 요거 지금 끌어다가 바깥에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업스가 뭐냐면은 그 그냥 도움말로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그 서브 디비전을 가상으로 더 많이 서브 디비전을 더 이제 면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포인트와는 다른 아까 그 보시면 이 스플라인의 그 B 스플라인처럼 강제로 어떤 그 가상의 힘을 줘서 그 원형의 포인트를
포인트 부분은 그 하이퍼노브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양을 바꾼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웨이트라는 건데요. 웨이트가 없을 때는 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분할이죠, 분할. 세그먼트. 분할이 어느 정도 돼 있냐,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웨이트가 적용이 돼서 만약에 웨이트를 많이 주면은 X축에 웨이트를 많이 주면 이렇게 원이 아닌 실린더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반대로 Y축으로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은 웨이트를 많이 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세그먼트로만 조정하는 건 에디터블로 안 하고 하는 거는 이 웨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감을 잡으시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웨이트가 있을 때 최대 포인트, 최대 포인트, 엣지 포인트. 그러니까 하이퍼노브스 알고리즘을 알아야지만 제 모델링을 할 때 포인트를 어느 쪽에 위치시키면 저런 모양이 나오겠다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 능력 바뀌니까 배워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이퍼노브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알아두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할 내용은 하이퍼노브스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큐브가 있고 모든 이제 명령어가 마찬가지인데요. 하이퍼노브스 관련된 명령어도 마찬가지고 배열도 마찬가지, 디포머도 마찬가지고, 디포머는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해보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이퍼노브스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성된 오브젝트에 아무 순서 없이, 좌식 관계 없이, 종속 관계 없이 그냥 생성되지만 실질적으로 큐브에 이제 하이퍼노브스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종속 관계로 큐브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버리고 싶으면 옵션 키죠.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고 이 해당 명령을 수행하면은 큐브가 자식 자식 페어런트로 자식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코맨드 말고 옵션이요. 그 반대로 하이퍼노브스 지워버리고 큐브를 선택해서 디포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되죠.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면 자기 자신이 자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요. 만들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액션을 할 때 이 명령을 내릴 때 하이퍼노브스나 디포머나 이 배열 오브젝트 모델링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맥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맥에서 옵션 키를 누르고 하면 그 선택된 오브젝트를 자식으로 만들고,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지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디포머를 생성시켰다. 그러면 얘가 자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 때요. 해당 오브젝트를 만들 때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키입니다. 여기서 명령으로도 직접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Shift 키하고 각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Shift 키하고 맥에서 옵션 키 그거를 활용하면은 옵션 키는 부모가 되는 거고 Shift 키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 그래서 하이퍼노브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익스트루드 너브스라고 하는 돌출 너브스도 알아봤고요. 스플라인 만들어서
해봤죠. 스플라인의 글자도 있는데, 이 스플라인은 여러 개 이것저것 만들어봐서 파라메타 값을 어떻게 바꾸냐, 그거 해보시면 되겠죠. 텍스트를 찍고, 돌출 러브스를 만들 때 옵션 키를 누르고 만들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옵션 키요, 옵션 키. 제가 이거 이제 인코딩 하기 싫어서 바로 퀵타임 플러에 있는 화면 기록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뭐 스크린 플로우나 ICO, 스크린 플로우나 ICO를 사용해서 단축키가 키가 나오게끔 하면서 녹화하면 좋은데, 그걸로 동영상 녹화하면은 엔코딩 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일단 바로바로 그냥 동영상으로 녹화되는 퀵타임 플레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너북스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건 자, 숨겨보겠습니다. 숨길 때는 이렇게 찍고 다시 숨기려면 이렇게 쭉 내리면 없어집니다. 붓 모양이 나오죠. 찍고서 내리면 붓 모양이 나와서 쭉 훑어주면은 여기서 여기 값을 선택했던 값이 다른 거에도 종류적으로 그 값이 자동으로 매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녹색으로 만들어서 훑으면 이 상태에서 훑으면 다 녹색이 되면 다 나타나게 되겠죠. 자, 적색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훑으면 이제 다 없어지고요. 네, 돌출 럽스, 하이픈 럽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회전 럽스를 알아보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회전 럽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플라인을 하나 프리핸드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정면으로 바꾸고 스플라인을 뭐 병을 만든다는 개념하에서 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부분들로 정리 좀 하고요. 얘하고 똑같은 위치로 가게 하고 싶으면 이 탄젠트 값을 복사해서 두 번 누르면 탄젠트 값이 나오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이제 눌러도 되지만 그냥 포인트만 같은 위치로 이제 일단 놓겠습니다. 그거 보고 싶으면 포인트 바꾸고 싶으면 이제 이쪽 부분을 여기서 조정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 조정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x, y가 x 위치를 근데 이 높이를 똑같이 할 거니까 y 값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거는 뭔 역할하는지 모르겠네요. 탄젠트 값인가요? 그럼 이것도 복사해보면 모양이 이상해지면 언더하면 되니까. 이건 탄젠트 값인 겁니다. 탄젠트 값. 탄젠트 값은 취소하고 포인트 값의 xy 직값만 똑같이 만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은 높이가 지금 같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 탄젠트 복사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값과 탄젠트 값을 각각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복사하면 이 모양이 똑같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7번 포인트도 제로로 갖다 놓고 높이는 똑같고 x 포인트가 제로로 만들고 이 축을 제로로 기준점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도 0번 포인트도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제로 포인트가 되니까 y축에 제로가 되니까 다 여기 0에 있겠죠. 0에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3DV로 가가지고 모델 모드로 만들고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 회전 넙스를 옵션 키를 누른 채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플라인의 모양이 회전이 되면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다시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회전 넙스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플라인에 대한 그 정확한 조정을 못 이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정면으로 가도 되지만 정면으로 가서 지금 이 폴리곤들은 디스플레이 상태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상태에서 바꾸고 싶으면 그냥 여기 회전 넙스를 꺼버리면 되겠죠. 꺼버리면 포인트가 되는 거고 요거를 주둥이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아래를 조금 내려볼까요? 뭐 이건 하기 나름이니까 이게 저는 지금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이걸 저거를 이제 아웃라인을 생성시키면은 뭐 두께를 갖고 있는 걸로 되겠죠. 대충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넙스가 어떤 거를 하는지를 회전 넙스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자, 이것도 끄고요. 이것도 끄고 회전 넙스. 그 다음에 로프트라고 나와 있는 걸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로프트 넙스거든요. 로프트 넙스는 로프트 넙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형을 복사해서 코맨드 키를 눌러서 복사해서 또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다 선택하고 로프트 넙스라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중 선택하면은 그 옵션 키가 안 먹네요. 자, 로프트 넙스 만들고 자, 이거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원형이 이 로프트 넙스의 자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생성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가 없죠. 터치 되니까. 지금 이 가운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순서 때문에 그런 거죠. 원형 1이 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려져 있는 순서. 오지 이런 일이 원형 헷갈리네요. 무엇을 위한 버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끕시다. 끄죠. 원형이 여기 원형 1이 있고 원형이 있고 그 하나 더 만들면 이게 정상으로 되나? 희한한. 하여간 이렇게 순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값을 조정하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원형의 포인트는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이 이제 순차적으로
abstract 구조대로 쭉 그 도형을 만들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원형은 얘는 뭐 타원형으로 한다. 그럼 여기가 타원형으로 바뀌겠죠. 그게 로프트는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형이 아니어도 여기 만약에 이 앞단에 또 다른 모양이 틀린 기어라고 하나? 기어를 두면 그 모양으로 여기 뱀에 떨어뜨리는 이유로 가는 거죠. 기어 모양으로 그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거는 일단 그렇게 다 이어진다는 거는 아시고요. 그래서 원형, 로프트롭스도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메쉬 분할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세그먼트를 또 이제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세그먼트 분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죠. 이 루프라고 하는 건 뭔데 그런 형상이 생기는지 보시면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만약 이 옵션이 생성되면 스플라인, 첫 번째 스플라인은 V 방향으로 마지막 스플라인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각각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헤어드라이기 앞에 갔고, 그 다음에 캡은 이 회전 넙스에도 있고, 돌출 넙스에도 있는데, 이제 넙스를 뽑아내서 그 뚜껑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캡이 없으면 뚫려 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종료 지점도 캡이 없으면 얘는 뚫려 있는 걸로 되는 겁니다. 뚫려 있는 걸로요. 렌더링을 꺼보겠습니다. 나머지 끌고 다시 렌더링 해보면 캡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캡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캡과 라운딩이라고 나와 있네요. 캡도 여기서 필렛 캡 하면 필렛을 주면 라운딩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시죠. 라운딩이요. 그 캡과 필렛을 같이 주면 여기 라운딩이 잡혀 있겠죠. 하나를 뭐 두 개, 그 라운딩 잡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 거. 그다음 로프트 더블 클래스까지 알아봤고요. 끝냈습니다. 이 꺽쇠 눌러버리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스위프 너브스라고 나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스윕 넙스인데요. 이 넙스는 그 기준이 되는 스플라인과 예를 들면 이 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스플라인과 이 스플라인을 따라가면서 형성시킬 수 있는 스플라인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원형의 반경을 줄여서 조그맣게 만들고 이 별이 모양을 만든 거니까 별을 하고 별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윕 너브스를 조정하고 이 종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야 명령이 내리는지 봐십시오. 자, 이 종속 관계 그 원형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이제 모양을 만든 별 오브젝트는 밑에 와 있어야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대로 줬죠. 거의.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나오죠. 반경을 더 줄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는 XY, GY. 이 모양이 평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여기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넙스 모양 끌고 가는 거요. 그 다음에 그 스윗넙스는 그 원형하고 별이 있을 때 그 해당하는 스플라인이 별 오브젝트 밑에가 있어야 된다.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스윗넙스 선택해 보면 오브젝트 항목에 있고 회전 넙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로프트 너브스, 스윗 너브스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을 내리다 보면 디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테일이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0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 디테일 부분을 조작해서 그 모양이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가령 예를 든다면 크기가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 모양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시작점은 이렇게 내리면 시작 부분은 얇아지고 끝 부분은 두꺼워지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디테일 크기나 그걸 이제 조정하면 나오겠죠. 회전도 마찬가지시고요. 회전도 조정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영향이 없고요. 여기 또 이 값도 조정해서 이것도 설명은 이제 헬프 파일을 참조해서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끄고요. 이렇게 해서 끄고요. 사실은 이 수입 너브스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포인트는 이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디폴트로 꺼지면 나머지도 다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수입 너브스 밑에 있는 자식 오브젝트들은 이 여기 포인트 여기 콤마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너스를 안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이 자식 관계 있는 애들은 요 값을 변경 안 해도 이 수입너스에 가지고 있는 값을 디폴트로 삼아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얘만 보이고 싶으면 얘를 녹색으로 만들면 되겠죠. 원형으로요. 별도 마찬가지. 응? 안 보이네요. 넙스 기능이 지금 켜져 있어서 그런가요? 넙스 기능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디폴트 값이면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얘만 보고 싶으면 얘를 키면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각종 너브스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빠진 너브스는
이 중요한 넙스는 다 알아봤으니까 일단 여기 넙스 기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